보시면은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 중등 대상은 이제 월화수목 월화수목이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정보들을 이 한 장에다 담으려고 해서 복잡한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뭘 보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초등부 시간표고요. 네. 요만큼이, 그리고 중등부는 요만큼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1 한 타임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4교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애단 선생님이 원래 전임자신데 애단 선생님이 하시던 게 이제 문법이거든요. 네. 저레벨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문법 특강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 문법 특강 교재도 하나 드려야 되는구나. 그거 봐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약간 저레벨 대상으로 제가 짰었던 거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4교시 수업은 또 레벨별로 쪼개갖고, 레벨별로 쪼개서, 총 4개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4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밑에 반 배정 받으신 거고, 네. 거기만 문법을 하고요. 네. 그 윗반 3개 반은 전부 다 수능 유형별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 티처란 얘기니까 담임이 이제 요반 담임이란 얘기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게 지금 클래스 이름이고요. 이게 레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B1이, B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월요일 초등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수 초등. D는 화목 초등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C는 월수 중등이고요. E는 화목 중등이에요. 그리고 레벨은 뭐 대동소이해 똑같아요. 98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104레벨까지 있는데요. 초등은. 자, B1이 여기는 이제 98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긴 B2가 99레벨이 없이 그냥 100레벨이죠. 그쵸? 그러니까 B2가 100레벨인 거고, 여기는 D2가 99레벨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짜여 있고, 여기는 대신에 이제 104레벨이 없어요. 화목에는. 104레벨이 초등 특목이에요. 그 다음에 103레벨까지가 그러니까 정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4레벨은 이제 토플 교재로 하는, 토플하고 탭스 교재로 하는 특목반이고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는 매일 퇴근하시기 전에 그 특이사항을 남기셔야 되거든요. 학원사랑에다가. 그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 남기실 때 가령 이제 그날 있었던 무슨 반에 뭐 누구가 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남겨주셔야 되는데, 혹은 만약에 아무 일 없었으면 뭐 없다라고 남겨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을 거론할 때 항상 뭐 100레벨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월수인지 화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월수에도 100이 있고 화목에도 100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클래스 이름이요. 그렇죠. 클래스 이름. B2 100레벨 누구 이런 식으로. 항상 남기실 땐 항상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막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군지 피드백을 하려면은 모르는 경우에는 전화해서 물어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남겨주시고, 담임반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헤드 티처니까. 그리고 담임 업무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맡으신 반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제반까지 아마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98레벨인데 저는 진짜 딱 제일 그 전략 레벨 2개만 들어가거든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딱 2개만 들어가는데 98레벨이니까 레벨이 제일 낮은 반이에요. 제일 낮은 반인데 제일 중요해서 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투입은 안 되실 거예요. 1교시가 그러니까 이 수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이 시간표대로라면은 2교시부터 수업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 제가 수업하는 거를 보시고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 왜냐면 얘네들은 정규 처음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원래 저희가 리딩, 여기 보시면은 다른 레벨 같은 경우에는 리딩 있고
그래마 있고 SW잖아요, 전부 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마가 없이 reading, listening, SW거든요. 그래마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애이기 때문에 제가 리딩 들어가는데 문법적인 사실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프리반에서 정말 프리하게 공부하다가 온 애들이기 때문에 잠시 딴짓하면 막 수업 시간에 비행기 날리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제 케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문법적인 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네. 좀 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 수업대로 움직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재 드렸죠. 교재. 예. 네. 거기 써있죠. 몇 레벨, 몇 레벨.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수업은 뭐 준비하셔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강의실 다 나와 있고요, 레벨별로.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그래마 퀴즈거든요. 네. 저희가 이건 주간 점검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월수반이면 월요일 날 와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초등부 같은 경우는 15분, 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20분, 이렇게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그때 테스트 때 봐야 되는 문법 문제를 담당 선생님, 지정한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주에 배웠던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클리 C라고 나와 있는 게 위클리 체크, 이게 주간 체크거든요. 주간 체크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여기엔 지금 없죠. 네. 여기도 아마 지금 여기 수라고 나와 있는 데 있죠. 수요, 네. 네, 여기 아마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이 출근 시간이 좀 늦어서 2교시서부터 수업을 해서 여기 배정을 다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풀 근무를 하시니까 아마 주간점검 초등부서부터 해서 수라고 수가 누구냐면 저희 과장님이에요. 네. 인원이 없어서 과장님을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과장님 자리로 아마 여기로 들어가실 거예요. 주간 점검하는 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냥 수업에 중등부터 똑같아요. 뭐 레벨 나와 있고 헤드 티처 있는데 있고 강의실 나와 있고, 문법 퀴즈는 그러니까 3개 내셔야 돼요. 레벨이요? 레벨 3개.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볼까요? 102레벨 하나 있죠. 102레벨 문법 퀴즈 하나 있고, 해다니까 여기 101레벨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등부는 중등부는 어디니? 그래마 퀴즈 H1이네요. 그러니까 문법 퀴즈가 초등부, 제가 적어드릴까요? 초등은 101, 102레벨, 중등은 H1 거를 해서 이렇게 3개죠? 네. 3개를 내주셔야 되고, 그게 문법이죠? 문법. 네. 문법만. 네, 문법만 나와 있는 거고, 제가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레벨별로 해서 10문제씩이거든요. 배웠던 내용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요번 주에 뭐 월수반이라고 하면 월요일, 수요일날 수업을 하잖아요. 그 수업을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애들이 보거든요. 그때 볼 시험지를 그러니까 10문제씩 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건 양식이 다 있으니까 그거 해서 어떻게 올리고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충 시간표는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랗게 지금 이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자, 학기 구성이 일단은 4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월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학기냐면 겨울 학기고요. 요게 12월서부터 2월까지 요거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 6월부터 8월, 9월부터 10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울 학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좀 설명. 자, 1학기용 교재로 매 학기마다 교재가 이제 바뀌는데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번 학기서부터 2학기 교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교재 가지고 2학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 중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시작한 요번 달에 시작했는데 진도가 그러니까 잠깐만 가을 학기서부터구나. 가을 학기서부터 이제 2학기 교재로 바뀌어갖고 그 겨울 학기까지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울 학기가 시작한 지 1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달이 채 아직 안 지났는데 보니까 벌써 중간 넘어서부터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간 요번 겨울 학기 때는 요 책 가지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이후서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번 학기 내에 이제 끝내 주셔야 되는 거고 요 책이죠. 요게 요거하고 다 나머지 다 중간중간 제가 이제 진도 체크는 할 거예요. 회의 때. 그러니까 그때 맞춰주시면 되고 방학 특강이 뭐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간 행사 좀 한번 볼게요. 자, 그 2화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 학기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2화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인데 2화 모의고사는 이제 뭘로 보는 거냐면 요걸로 보는 거거든요.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시험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A, B, C 그 다음에 D형까지 있거든요. 근데 A형 같은 경우에는 98하고 99레벨 제일 낮은 레벨 2레벨이 보는 거고 6학년 학력평가 시험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는 100레벨에서부터 102레벨까지 보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잘못 나왔네요. 요게 B형이에요. 요게 중학교 3학년 거잖아요. 얘네도 중등부도 M레벨하고 중등부는 M, H, A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M레벨이 2개, H레벨이 3개, A레벨이 특목반 이렇게 되는 거고 M레벨 같은 경우는 2개인데 M1, M2 요거는 이제 M이 뭐의 약자는 미들스쿨 약자예요. 중학교 과정이라는 얘기고요. H레벨은 3개인데 그거는 이제 하이스쿨 고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목반은 이제 특목커리로 가는 거고요. 근데 제일 낮은 반은 B형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03, 104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시험지 있죠? 그걸로 시험을 보고 요거를 H레벨 전부 다 또 같은 시험으로 C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얘가 D형이에요. 그 다음에 특목반만 중등 특목반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학기 중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딱 3, 6, 9, 11 이제 전국 연합평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걸로 이제 돌려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 아무래도 모의고사, 고일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특목반 같은 경우만 잘 나온 애들이 90점 좀 넘고 그렇게 아이들이 막 지금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 외부 시험에 아이들이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원래 특강 4교시 때 뭘 했었었냐면 내신을 했었거든요. 평소 때도 4교시를 내신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고 수능 위주로 좀 가보자 해갖고 얼마 전에 바꾼 거예요. 4교시 수업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화 모의고사는 초등부, 중등부 같이 봅니다. 초등부도 보고 중등도 보고요. 둘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행사가 또 뭐가 있냐면 스피치 컨테스트라고 있는데 스피치 컨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초등부만 하고요. 초등부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달에. 근데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외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까지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상담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상담하실 때 필요할까봐 해드리는 건데 요 책이 요 빨간 책이 외국인들이 쓰는 교재거든요. ES 교재라고 해서 저희 자체 제작 교재인데 여기에서 챕터를 쭉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한 챕터를 골라서 교사가 지정을 해서 이 라이팅 교재에서 요거를 수업 시간에 스피치 대회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은 막 사일정 안내문 거기 보시면 제가 달력 드린 것도 안내문 있거든요. 여기 이쪽 뒤쪽에 이쪽 뒤쪽에 보면 다른 건 보실 거 없고요. 맨 뒤쪽에 달력이 2개 있어요.
초등부 달력, 중등부 달력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달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매달 나가는 달력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나가는 달력인데 선생님도 매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주실 거예요. 그거 보고 테스트 어디 보고 이게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 되는 학사 일정 안내문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스피치 예선이고 그 다음에 본선이고 항상 페어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피치 컨테스트 초등부 스피치 컨테스트와 이화 모의고사는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 컨테스트 예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선 때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뭐 리허설을 하고요. 예선 때 그 다음에 이때는 예선을 진짜 보고요. 뭐 어떻게 보느냐 이때 이제 예선에서 뽑힌 애들이 잘하는 애들 뽑혀갖고 요 앞에 다 모여갖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본선이거든요. 본선이 있고요.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요. 수업 중간에 선생님 저기 한국인 선생님들이 준비할 건 거의 없어요. 스피치 컨테스트는 외국인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교정까지 다 하고요. 그리고 원고를 암기를 하게 시킨 다음에 포스터까지 만드는 걸 다 숙제로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리허설을 할 때는 교실에서 하거든요. 레벨별로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리허설을 해서 할 때는 예선을 하는 거가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고 녹화된 거는 나중에 편집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백선 레벨 특무 레벨이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실에서 찍는 거예요. Hello, my best age to be. My best age was 11 because I had a wonderful time and I met good classmate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에서 잘하는 애들을 외국인 애들이 뽑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스피치 결승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은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한 1교시나 2교시 정도 제끼고 전부 다 밖으로 나와갖고 그 결승에 진출한 애들이 전 레벨이 다 나와서 그때 이제 하는 걸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선이고 이게 이제 결승이거든요. Hello, my name is Jenny. My topic is best age to be. My best age was 11. 자, 그럼 여기 이제 원장님 방인데 여기 한 거고요. 이 앞에다 마이크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진행을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 의자가 있어요. 여기 쭉 앉으셔갖고 거기 명단 딱 드리면은 채점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개월이잖아요. 1, 2, 3 이렇게가 한 학기거든요. 첫 달에는 아무 행사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달에는 뭐가 있냐면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2화 모의고사하고 스피치가 있고요. 세 번째 달에 기말고사가 지금 설명해드린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2화 모의고사가 이제 중간고사라고 얘기를 했고 기말고사가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서 보는 기말고사가 되는데 2화 모의고사는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 시험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건 뭐냐면 기말고사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딩, 그래머, SW 배웠던 내용에서 시험 문제 내시면은 거기서 애들이 보고 점수 기입을 하는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목별로 점검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기말고사에는 배웠던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SW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뷰로 진행이 되고요. 인터뷰로 지면 시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지면 시험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벨업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나와요. 기말고사 60%고 나머지 40%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저희가 2화 모의고사 본다고 얘기를 했죠. 2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주간 점검할 때 주간 테스트 있죠. 뭐 단어 테스트 보고 문법 테스트 보고 리스닝 테스트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스피치 컨테스트. 그 다음에 스피치 컨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나머지 40%로 배분이 되는 거고, 레벨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저희 기말고사예요. 네. 저는 상담하실 때도 기말고사 중요하다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기말고사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제가 이제 뭐 회의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보니까 기말고사 때 아이들 과목별로 선생님 들어가셔갖고 페널티 줘야 된다고. 커트라인 정해주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 과제가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인터뷰인데 이거는 뭐 꼭 봐야 되나 싶네.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외국인이 이제 뭐 리딩하고 그래마만 들어가실 테니까 그때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제가 한 2주 전이나 3주 전쯤에 기말고사 문제 만들어 주세요라고 공지 띄워드리거든요. 보면 데드라인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시면서 채점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외국인이 이제 인터뷰하는 건데, 외국인은 따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질문 5개 뽑아갖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또 연습을 막 시켜갖고 기말고사 당일날은 이렇게 1대1로 질문 중에서 2개 질문을 하고 그거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수정도 해주고. 자, 얘는 상상 고반이에요. 상상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약간 이제부터 약간 복잡해집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야 이게 뭔 소리지? 아마 싶을 거예요. 이걸 직접 들어가서 해보셔야지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제 주간점검 관련된 거거든요. 주간점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거 요거 위클리 체크 그때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위클리 체크가 주간 테스트라고. 그렇죠. 주간 테스트인데 주간 테스트는 이제 들어가서 시험 감독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애들이 주간 과제라는 게 있어요. 주간 과제 점검을 또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복잡해요. 익숙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익숙해지기 전까지가 약간 버벅될 수 있죠. 볼게요. 9월 거니까. 이거 뭐야? 제가 진짜 요번 걸로 해드릴게요. 초등부 걸로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제가 오리엔테이션 했던 자료인데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렇게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들 레벨별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모님한테 동영상을 보내드려요. 학원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떻게 한다는 건데 선생님이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 이건 12월 달 건데 약사일정 달력 지금 드린 건 이제 1월 달 거고요. 이건 이제 12월 달 건데 여기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해서 선생님도 한번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일별로 애들이 와서 무슨 테스트를 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와서 15분 동안 주간 점검하고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하고 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자 20분 동안 똑같이 주간 점검하고 테스트를 보게 되고 1, 2, 3, 4교시하고 이렇게 집에 가게 되는 거고, 자 각각 교시는 40분 수업이고요. 자 과목은 Reading, Grammar, SW, Reading, Grammar,
SW부 4교시가 이제 문법하고 수능 관련된 걸로 이제 갈려서 하게 되는 거고, 요거 리딩하고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선생님, 얘만 외국인, 또 한국인 선생님, 얘만 외국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 어떤 거냐면 요때 지금 요때예요. 자, 일단 EY는요 크게 과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규 과제가 있고요, 하나는 주간 과제가 있어요. 자, 정규 과제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드린 이제 회의했을 때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이거요. 네. 하나는 주간 점검 관련 사항이 하나 적혀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들어가서 이제 지키셔야 될 뭐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지키셔야 될 것들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초등부 리딩 과목 때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숙제가 이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구레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시면 되는데, 그게 관련된 게 이제 정규 과제예요. 그러니까 정규 과제라는 거는 각각 정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내는 숙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그런 학원에서 정해진 가령 이제 이런 거거든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배웠던 거를 집에 가서 읽어보게 시키고 사인 받아보기. 에다가 그 다음에 그 책에다가 사인 받아보기. 그거는 이제 초등 전체 레벨이 공통적으로 제가 지정을 한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금 학원에서 정해진 그런 거 말고는 담당 선생님 재량으로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검도 그 다음 시간에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지켜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주간 과제. 주간 과제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요, 이화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매주 해와야 되는 똑같은 과제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일기 매주 한 편씩 써온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리스닝을 풀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오답을 정리해온다든가, 시험 봤던 거, 이런 것들은 이화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해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기가 어떻게, 언제 점검을 하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지 선생님께서 오늘은 이걸 안 해왔네, 해왔네, 이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점검을 언제 하는, 정규 과제 같은 경우에 그냥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는 거고, 주간 과제를 점검을 요때 하는 거예요. 주간 점검 시간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험을 뭘 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월수, 그 다음에 화목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월수반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초등부 같은 경우는 단어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문법 테스트 봐요. 월요일날 단어, 문법,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리스닝 테스트 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건 문항수예요. 자,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등부 중등부 걸로 할게요. 지금 초등부만 하고요. 그리고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 여기 뒤에 요거 있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 한번 적어볼까요? 아이고. 과제요? 네네. 이거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올 때마다 각각 걔네들이 해와야 되는 숙제를 한꺼번에 정리한 거거든요.
네. 담배 태우신다고. 아니요, 안 펴요. 끊으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안 폈어요. 아, 쭉? 네. 원래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하는. 술이요? 술을 먹는데 많이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네. 예, 술은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안 받아서. 한 많이 먹으면 반병? 소주? 네. 자. 이거는 지금 설명해드려도 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왜 이때 해야 되는지 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좀 스피디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기는요,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주일에 한 편 써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녹화 뜨고 있는 거 맞나? 맞겠죠? 아까 했으니까. 아닌데. 확인해봐야 되겠네. 되고 있네요. 어차피 지금은 안 적으셔도 될 거예요. 이거 어차피 녹화 뜰 거기 때문에 녹화 뜨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언제 내는지가 중요한데, 언제 내는 거냐면요. 자, 첫날 내는 거예요. 첫날이요? 주 첫날. 아, 오는 첫날.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아이들은 일기를 어디서 써야 되느냐? 학사일정 안내문이잖아요. 네. 학사일정 안내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기 팩북 패키지 1 제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샘플로 하나 했는데, 이거 팩북이거든요. 팩북은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들 과제책이에요. 알았지. 예, 이건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책이고요. 워크북 이런 거. 그렇죠.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간 점검 하실 때 주로 보실 게 이 책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 책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일기를 어디서 써야 되냐면 이렇게 달력에 만약에 오늘이 8일이라고 치면은 팩북 패키지 1 제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거기에 일기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패키지가 1부터 해서 뭐 패키지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패키지 1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머 테스트 앤 일기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쵸? 거기에 보시면 9페이지니까 9페이지를 보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기 주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이 주제 가지고 아이들은 찾아서 일기를 써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일기를 그러면은 How to Cook이라는 주제 가지고 만약에 애들이 이번 주에 일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 주제를 그냥 낸 게 아니고, 네. 자 보시면은 SW 교재,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교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익스프레스 솔루션이라는 빨간 책인데 거기 챕터 주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외국인이 하는 수업의 교재 챕터 1의 주제가 How to Cook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 가지고 일기를 써와라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는 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는 무조건 일기는 전부 다 외국인 수업이랑 페어링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제 같다. 자, 일기 작성 방법은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어리는 아셔야 돼요. 그 주기를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월수 이렇게 나와 있고, 가령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때 일기를 써왔어요. 1주차 거를.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학원에 내잖아요. 그럼 코렉팅을 해주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언제 받냐면, 원칙적으로는 요때 일찍 끝나서 요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원칙은 아니고요. 원칙은 뭐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외국인 선생님이 코렉팅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혹은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얘는 1주차 일기를 여기다 써서 냈는데, 그럼 2주차 때는 쓸 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는
다른 일기장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일기장이 2개 필요한 거예요. 일기장이 2개 필요하고, 그럼 얘는 언제 받느냐? 3주차 때 받겠죠. 그쵸? 그럼 이때는 이게 어디다 써오냐? 동그라미에다 써오는 거. 요거 동그라미 요때 받고, 세모에다 써오고. 자, 그러면, 리다이어리라는 것은, 자, 월요일날 낸 이 동그라미 일기장을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받잖아요? 그 주 수요일날 써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리다이어리. 다시 쓰는 거예요? 예, 리다이어리.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세모 리다이어리는 요때 받았으니까 요때 세모 리다이어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리다이어리 어디다 써오느냐? 일기 같은 경우는 일기장을 아이들이 마련해서 2개를 마련해서 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는 거고, 리다이어리는 어디다 쓰냐면 팩북에 남아있어요. 팩북에 쓰는 데가 있어요. 자, 각 패키지마다 보시면은 리다이어리 쓰는 데가 있죠. 그래서 각 패키지 끝에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자, 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받았으면 수정을 한 상태로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10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점이 만점이거든요. 1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리다이어리를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리다이어리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에 선생님은 리다이어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다가 사인이나 아니면 학원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엮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학사일정 안내문이랑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가령 여기 팩북을 보시면은 패키지 1이 있는 데를 내가 단어하고 이런 걸 했는지, 이제 그래마 테스트 1주차 거 붙어 있는지 여기 있는 거 붙어 있는지, 요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패키지 3를 점검을 해야 되는 주예요. 네. 근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2주차를 점검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일기는 주중에 막 뭐 한 번 안 쓰는 때가 있고 막 그래서 막 밀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뭘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학사일정 안내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수업 만약에 주간 점검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애들한테 물어봐도 애들이 알아요. 예, 그거는 제가 좀 들어갔으면 좋은데, 주간 점검을 제가 주간 점검을 또 초등 화목 빼고는, 화목반 초등 빼고는 다 특목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특목은 완전히 달라요. 주간 점검이. 그래서 제가 하는 거 특목권 보셔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한 선생님 붙여드릴 테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점검하시냐 한번 보시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리다이어리가 돼 있는데 그 주에 리다이어리가 돼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럼 리다이어리 점검을 첫째 날 해야 될까, 둘째 날 해야 될까? 점검이요? 네.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 해야 되겠죠. 첫째 날이 월화고. 월, 둘째 날이 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아이들이 요때까지 리다이어리를 써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리다이어리를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은 게, 제가 아까 말씀을 적으라고 하셨던 부분 있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리다이어리 점검이 있죠. 애들도 리다이어리를 해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해왔으니까 선생님은 리다이어리가 돼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다이어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점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단어 시험 좀 알려드릴게요. 단어 시험은 이제 첫째 날 본다고 얘기를 했죠. 첫째 날 단어하고 문법을 보는데, 단어 시험은 일정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지금 보시면 학사 일정 안내문에 R 단어 시험 뭐 팩북 패키지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그 패키지 1을 보시면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단어 리스트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리딩 보캐브러리하고 테스트 보캐브러리 2개 있거든요. 단어 있는 데를 펴보시면은 단어 리스트가 2개일 거예요. 그거 하나 있고 넘기면 하나 더 있죠. 그쵸? 근데 무조건 뒤에 있는 건 안 보고요,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앞에 거 요것만 보는 거예요. 리딩 보캐브러리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준비를 해올 테고, 그러면 시험지는 이렇게, 이게 저기 목록이잖아요. 그 팩북에 있는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101레벨까지는 구멍이 20개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103레벨부터는 102레벨에서부터는 구멍이 30개 뚫려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게 뭐 순서도 다 섞여 있거든요. 순서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자,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아이들이 단어하고, 이건 중등부도 똑같아요. 문법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보게 되는데, 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여기다 좀 보여드릴게요. 시험을 보게 되면 그날 바로 이렇게 성적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다 채점을 하시고, 합격이면 여기, 불합격이면 fail,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틀린 단어만 이렇게 옆에 있는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서 와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를 윗면만 풀칠을 해서 붙여와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중간 점검 하실 때 넘겨보고 오답을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인 혹은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시험지에다 사인. 그쵸. 거기 뭐 이런 데다가 여기다 이제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거든요. 넘겨서 오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사인 도장. 매단 쌤이 지금 도장을 제가 나눠드리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아니면 사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험지는 뭐 첫날 보고요. 시험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1주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전주에 이제 월수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복습 시험이죠. 문법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문제 나와 있고, 이렇게 오답하는 칸이 있거든요. 문법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그날 단어 시험지하고 같이 배부가 돼요. 그날 바로. 그러면, 틀린 문제만,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마 수업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그래마 수업 들어가시면, 항상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문법하고 리딩 시험 보는 날이잖아요. 그럼 시험지를 받고 아이들이 자기 점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문법 시간에는 이 문법 시험지 오답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오답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법 수업 중에 틀린 문제들을 오답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선생님은 자기가 내가 문법을 맡았으면 그 문법은 초등이든 중등이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문법 시험지를 오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진도를 나가셔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문법 수업이 1교시야. 1교시인데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고 채점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1교시가 끝날 때까지 시험지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까먹지 마시고, 만약에 월요일날 그랬으면 수요일날 꼭 오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오답이 안 써져 있거든요. 오답이 안 써져 있으면 다음 주에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문법 수업 들어가시는 반에 주간 점검을 들어가면 이거 내가 안 했었구나 라고 알겠지만, 만약에 주간 점검 선생님이 다르면 걔네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숙제를 안 한 걸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문자가 가요. 그러면 막 일이 복잡해져요. 선생님이 안 해줬는데요? 막 이러면서 컴플레인이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이건 꼭 잊지 말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오답 노트는 여기 그래마 테스트 붙여주세요. 아까 이 밑부분에 뭐 있었던 건 일기 주제에 있었던 칸이거든요. 패키지만 하면 앞부분. 거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요것도 확인하고 사인이나 도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리스닝 테스트가 있거든요. 수요일 목요일날. 이건 리스닝 테스트 얘기가 아니라 리스닝 과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리스닝 테스트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스닝 가르치질 않아요. 리스닝 과목이 없잖아요. 리딩, 그래마, SW잖아요. 근데 리스닝 책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닝 책은 싹 다 뭘로 외우는 거냐면 숙제로 외우는 거예요. 요것도 일기처럼 기본 원칙은 일주일에 하나씩 풀어오는 거고요. 자, 그럼 요것도 어떻게 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월수반은 수요일날 점검하고요.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맨 앞에 적었던 거 있죠?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지금 뭐 원리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자, 과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학사 일정 안내문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어디 나와 있냐면 일요일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일요일 부분에 그 주에 풀어와야 되는 리스닝이 몇 관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일요일 부분에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은 언제까지 풀어와야 되는 거냐면 월수반인 경우에는 수요일 날까지, 화목반인 경우에는 목요일까지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약에 유닛 1이잖아요, 여기. 그럼 얘가 월수반이라고 치면 수요일 날까지 풀어왔을 거예요. 그럼 수요일 날은 아이들 리스닝을 틀어주고 시험을 보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시뮬레이션 보여드릴 건데, 풀어왔는지를 검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과를. 그럼 일과를 풀어오신 걸 보고, 풀어왔으면 거기다가 풀어왔는 거 사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여기 나와 있죠. 리스닝 답안지 배부 유닛 1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네. 일과를 풀어왔으니까 답안지를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주면 얘네들은 월수반이면 이때 유닛 1을 채점을 해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점검을 하실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 유닛 1 풀기를 확인한 다음에 사인해 주시죠. 그쵸? 네. 그리고 답안지를 얘한테 나눠줄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유닛 1 채점을 제대로 해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또 사인.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는 다시 유닛 2 풀어왔는지 사인. 그 다음 주 월요일날은 유닛 2 채점해왔는지 사인. 그러니까 한 과마다 사인이 2개씩 들어가겠죠. 한 번 풀어왔으니까 사인, 하나 채점해왔으니까 사인. 그 다음 채점해온 건 어떻게 점검하시냐면, 보시고 무조건 색깔펜으로 채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답이 꼭 적혀 있어야 돼요. 그냥 틀렸다고만 나와 있으면 그거 숙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것도 사이클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설명 다 드린 거고요. 필요 없는 거고. 이것도 뭐 비슷해요. 이랑 비슷한데. 사이클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요일날은 리스닝,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풀기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쵸? 풀어온 거 점검을 하시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은 리스닝 같은 경우에 채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다 써져 있어요, 여기에. 자, 보시면 금주 리스닝 풀어오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풀어온 거를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전주 리스닝 채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전주에 리스닝 풀어온 거를 채점을 해오는 거니까 전주 리스닝 채점을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쵸? 여기서 선생님이 점검 빠질 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금 금주 단어 암기, 이거는 선생님은 단어를 암기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건 시험 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요것만 빼고는, 그 다음에 일기 써오기도 굳이 선생님께서 점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요일에 딱 들어가시면 해야 될 게 팩북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팩북 정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단어하고 문법 오답 있잖아요. 그쵸? 단어하고 문법 오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주 리스닝 채점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딱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애들한테 팩북하고 리스닝 꺼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팩북하고 리스닝을 그날 첫째 날에 딱 꺼내갖고 딱 펴놔요. 왜냐면은 15분 동안 시험도 봐야 되고 점검도 다 해야 되고, 점검한 걸 입이 되어 있는 걸 그 앞에 적어야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안 돼 있는 애들은 또 따로 정리해서 적어서 내야 되고,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때 막 시험 보고 있는데 꺼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일단 팩북하고 리스닝 딱 꺼내라고 하고, 이때도 수요일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리스닝, 이때는 리다이어리 때문에 팩북을 꺼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닝 풀어온 거 확인해야 되니까 또 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주간점검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아이들한테 팩북하고 리스닝 무조건 꺼내라고. 그렇게 하고 보시면서 계속 사인하고 넘기고 사인하고 넘기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은, 자,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단어하고 문법 본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리스닝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초등부 같은 경우에 여긴 중등부 하나 더 들어가요. 서술형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서술형 평가 시험지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 단어하고 문법을 그러면 점검을 언제 하느냐, 애들이 오답을 언제까지 해와야 되느냐, 이때까지 해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시험 본 것들, 2주에 시험 본 거를 다 합쳐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북 안에 단어하고 문법하고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에 서술형 평가까지 그 전주에 봤던 게 한꺼번에 다 합쳐져서 오답이 그 다음 주 첫 번째 날에 검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여기 써드린 것처럼 여기에 팩북 정리가 있는 거죠. 팩북에는 중등부는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서술형이 들어가겠죠. 서술형. 중등부 같은 경우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서술형 뭐라고 써요? 서술형 평가. 평가. 서술형 평가. 오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중등부도, 그럼 중등부 걸로 서술형 평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지금 헷갈리죠? 약간 헷갈리는데 전체적인 틀은 알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고요. 중등부는 이제 리슨 일기가 없다라는 거, 숙제 중에. 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형 평가를 보게 되는데, 리스닝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서술형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서술형 평가는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평가처럼 이렇게 10문제를 보는 거예요. 10문제를 보는 건데, 이것도 무범위 시험이에요. 애들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학기가 1주차부터 10주차까지라고 해서 이렇게를 한 학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시험을 안 보는 주가 한 2주 정도 빠져요. 뭐 기말고사 보고 뭐 하는 주가 빠지기 때문에 한 학기를 10주로 보고 있는데 1주차서부터 5주차까지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 자체가. 무범위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6주차서부터 10주차까지 5회는 이때 봤던 시험지 랜덤하게 섞여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주차까지는 시험을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시험 100점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봤던 시험지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오답을 제대로 했으면 이때 점수가 잘 나와야지 정상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시험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아이들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등부가 조금 더 저기 평가할 때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가요. 왜냐면 시험지를 하나 더 보는데, 이걸 시험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리스닝하고 서술형 평가하고 시험지를 같이 나눠줘요. 그리고 무조건 리스닝 먼저 틀어요. 먼저 틀고 리스닝 하면서 아마 아이들이 짬짬이 서술형 평가 문제를 막 풀거든요. 그렇게 하는 동안 제가 이제 점검을 막 하는 거죠. 점검을 하러 돌아다녀요. 애들한테 탕을 얘기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막 점검하면 아이들이 문제 막 풀겠죠. 그리고 나서 시험이 끝나게 되면 서술형 평가 답지가 있어요. 이거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 답지를 아이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시험을 다 풀고 리스닝하고 서술형 평가 다 풀고 시험지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답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초등부 같은 경우나 중등부 둘 다 뭘 해와야 되냐면 리스닝이 있었잖아요. 리스닝 답지 나눠줬어야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스닝 답지만 나눠주면 되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리스닝 답지도 나눠줘야 되고 서술형 평가 답지도 나눠줘야죠. 리스닝 서술형. 그렇죠. 리스닝 서술형 2개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면 다음 주에 애들이 못 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거 채점이 돼서 받으면 자기는 채점이 된 시험지가 있고 답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틀린 문제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해설을 보고 틀린 문제만 여기다가 오답을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칸이 그래서 오답용 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원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 오답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해온 걸로 치고 다 내보내라. 그래서 틀린 문제하고 적고요. 답안을 참고로 수정사항을 적고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오답이 나왔던 이유까지 적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오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독일 거거든요. 이건 지금 좀 복잡해요. 중독부터 이게 2학기 교재예요. 네. 2학기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가지고 2학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세계리가 똑같이 10개인데 이걸로 2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주간 서술형 평가 있고 그래마 테스트 있고 리딩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1-1 1-1, 1-1, 1-2, 1-2, 1-2잖아요. 이 패키지 하나가 2주 돌리는 거죠. 네, 똑같은 형태로 돌리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 주간서술 평가를 여기다가 주간서술 평가 시험지하고 답지 먼저 붙이고 문제 드릴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오답 있는 거 확인하고 사인해 주시고, 그래프 테스트 여기다 붙이고 사인해 주시고, 단어 리스트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고 오답 여기 있는 거 확인하고 사인해 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 1-2니까 2주차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대충 보시면은, 여기, 초등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은 5월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성 패키지 4죠. 그렇죠? 그리고 주간 점검은 선생님은 3주차를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초등부 학교를 보시면은 요때는 들어가셔갖고 3주차죠. 패키지 4죠. 패키지 3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패키지 3에 단어 있는 이게 돼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위는 이렇게 4를 제출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3회 리더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아시니까 여기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2주차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3주차 맞을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3를 전부 다 지금 돼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는 수업 시간이 짧아요. 다른 것보다. 45분이요? 40분이. 40분. 네. 저는 여기서 처음이에요. 40분짜리 수업을 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와가보면 40분까지 무슨 수업을 하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항상 1시간짜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고등부 수업 같은 경우는 2시간 풀타임하고 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40분은 수업 시간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이외에 다른 것들로 시간을 뺏기는 걸 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애가 이제 말을 안 듣거나 깜죽대거나 장난치면서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막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바꾸는 걸 보십니다. 그럼 제가 다 해결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원에서는 무서운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악역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지금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초등, 중등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내보내시면 하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해갖고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합격, 불합격 테스트 같은 거 보잖아요. 테스트 봤었을 때 합격, 불합격이 있는 건 단어 테스트밖에 없어요. 단어 테스트밖에 없는데 단어 테스트는 좀 세게 걸리거든요. 불합격이 나면, 그러니까는 불합격이 나면 시험 보는 날 월요일하고 화요일이죠. 시험 결과가 나오자마자 과장님이 채점을 하시고 그 불합격 명단을 저한테 주거든요. 제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날 주간 점검할 때 주간 점검 안 해온 것도 다 적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 명단하고 일기 안 써온 애들 명단하고
단어 불합격 명단 애들을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긁어모아서 여기 데리고 와서 뒤집는데요. 그리고 아이들 불합격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둘째 날이죠.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겠죠.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재시험으로 나와야 돼요. 재시험 보고 재시험 봤는데도 만약에 불합격이다 주말에 나와야 돼요. 주말이요. 네. 그리고 주말에 나와서는 무제한 합격을 되고 하죠. 그렇게 되고 학기가 10주 10번이에요. 10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기가. 근데 단어 불합격이 누적으로 2회까지는 제가 뭐 부르기만 하고 그렇게 혼은 안 내요. 열심히 해라, 뭐, 이게 잔소리만 좀 하고 들여보내고, 2회가 넘는 아이들부터는 무조건 주말에 나와야 돼요. 재시험에 합격을 해요. 주말에 나와서 뭘 하느냐? 상습범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험 봐야 되는 단어 팩북을 가지고 와서 시험 공부를 여기서 하고 집에 가야 돼요. 다음 주 거. 네. 미리. 그래야지만 불합격률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무조건 주말에 나오게 한다거나 혹은 숙제를 안 했거나 불합격했다거나 모든 것들 전부 다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주간 점검 했는데 주간 과제를 그러니까 저희는 상담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문자 안 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거를 피드백을 상담실 쪽이나 저한테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또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애들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경마하고 이것저것 안 해봤는데 학원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무조건 주간 점검 시간 때 과제 안 해오면 뭘 안 해왔는지 내는 쪽지가 있거든요. 그러시면은 거기다 써서 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지는 정규 과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숙제 내주시고 안 해온 애들 적게 돼 있거든요. 네. 숙제 주간 점검 때 안 해온 애들도 거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수업 들어가셔서 정규 과제 낸 숙제도 안 해온 애들은 무조건 내주시면 무조건 다 문제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거든요. 네.